소행성 벤누, 지구 충돌하러 온다고? 언제쯤? 벤누는 어떤 소행성? 소행성 벤누는 1999년에 발견됐습니다. 마른 목골 모양이고 지름이 약 500m에 이릅니다. 소행성 중에서는 중간 정도 크기로 질량은 약 1억 4천만 톤이어서 가볍지 않습니다. 이런 벤누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과학자들은 벤누가 현재 지구에게 가장 위협적인 소행성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.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벤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2700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확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이 항공우주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. 높아진 확률은 1750분의 1로 0.057%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확률이 왜 바뀌었냐고요? 예전에는 망원경을 통해 벤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. 그런데 과학자들이 소행성들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려고 2년 반 전에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을 띄웠습니다. 과학자들은 벤누 주변을 돌고 있는 탐사선에 무선 신호를 보냈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벤누의 정확한 위치와 궤도를 파악했습니다. 또 태양 복사로 달궈진 벤누의 표면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. 이런 정보를 가지고 벤누의 미래 궤도를 분석해 봤을 때 2300년까지 벤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1750분의 1라는 것입니다. 과학자들은 충돌 위험이 큰 날로 2182년 9월 24일을 꼽았습니다. 그럼 벤누가 지구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현재로서는 인류의 종말까지는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공룡대멸종 때와 같은 충격은 아니라도 10에서 20배에 달하는 충돌구가 만들어지고 이 충돌구의 100배에 달하는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은 핵폭탄으로 벤누를 폭파시키거나 무인 우주선을 벤누에 충돌시켜서 경로를 바꾸는 방법 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충돌 확률이 커지긴 했지만 과학자들은 벤누가 충돌할 확률이 아직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오시리스 렉스, 너는 누구니? 이 탐사선은 2018년에 벤누에 도착했습니다. 벤누 행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임무입니다. 탐사선은 지난 2년 반 동안 벤누의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5월 10일 탐사를 마치고 토양과 암석 시료를 갖고 지구로 출발했습니다. 그런데 이 탐사선은 지구에 착륙하지 않습니다. 2023년 9월 24일에 벤누 시료를 지구에 떨구고 새로운 소행성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. 오시리스 렉스가 다음에 탐사할 소행성은 약 340m 크기의 아포피스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소행성 충돌이 있었나? 2014년 9월에 지름이 18m인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. 다행히도 별일 없었습니다. 충돌했다는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 말 그대로 지나갔습니다. 또 2017년 10월에는 중국의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. 사상자 발생이나 지역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하늘이 환해지면서 강렬한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. 2019년 8월에도 지름이 570m인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. 소행성 중 크기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했다면 한 국가 전체를 멸망시킬 정도로 파괴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매년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소행성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구를 스쳐 지나갑니다. 전문가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. 소행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공포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구에서 바다의 비율은 71%고 육지는 29%인데 소행성이 떨어지더라도 육지에 떨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걱정만으로 공포입니다. 이 앞으로 161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 미리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. 500년 삶이 도래할 사람이라면 걱정을 해도 됩니다.